안녕하세요. 일반 부동산 경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좋은 물건 찾기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숨겨진 부동산 시장, 바로 신탁 공매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신탁 공매가 대체 뭔지, 그리고 실제로 물건은 어떻게 찾는지, 또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이고, 이걸 피하는 전문가의 비법은 뭔지, 자,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경매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도대체 왜 그런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맞습니다. 법원 경매나 캠코 공매 같은 일반적인 경매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경쟁은 훨씬 덜해서 진짜 괜찮은 가격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신탁 공매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탁 공매라는 게 도대체 일반 경매랑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작동 방식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인 차이점을 딱 짚어드릴게요. 자, 신탁 공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나 나라가 아니라 KB 부동산 신탁이나 하나자산 신탁 같은 민간 회사가 직접 물건을 파는 거예요. 원래 집주인이 대출 받을 때 부동산 소유권을 잠시 이 신탁회사에 맡겨뒀는데 결국 돈을 못 갚으니까 신탁회사가 직접 처분에 나서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일반 경매와 신탁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 그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가 뭐냐? 기존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모든 책임을 온전히 낙찰받은 사람이 100% 다 져야 한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위험하네 하고 피할 게 아니에요. 사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번거로움 때문에 경쟁이 확 줄고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잘 협상해서 이사비를 좀 챙겨주는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이게 바로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여러분이 직접 이 숨겨진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단계별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공식 사이트인 온비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온비드 들어가서 부동산 누르고 그 아래 물건 탭을 누르세요. 그리고 화면을 쭉 내리면 맨 아래에 신탁사 전용관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 이제 원하는 지역이랑 물건 종류만 고르면 14개의 신탁사 물건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편한 방법도 있어요. 구독션 같은 유료 사이트를 쓰는 건데요. 여기는 그냥 공매 탭에 들어가서 처분 신탁 공매 물건 이거 하나만 누르면 전국의 모든 신탁 공매 물건이 한눈에 싹 정리돼서 나오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받든 무조건 반드시 해당 공고 보기 버튼을 눌러서 원본 공고문을 열어보셔야 해요. 우리가 보는 목록 페이지에는 절대 안 나오는 그런 함정이나 중요한 특약사항들이 전부 그 첨부 파일 안에 숨어 있거든요. 자, 물건 찾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초보자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아셔도 실패 확률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면적의 덫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24평 아파트라고 하면 실제 사는 공간,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걸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 면적까지 합친 분양 면적으로 슬쩍 표기해서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꼼수를 쓰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전용 면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숨어있는 돈, 부가세입니다.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낙찰가 말고도 건물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또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덜컥 맞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공고문에서 부가세 별도 이 문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건 정말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바로 근저당권 인수 조건인데요.
일반 경매는 빚이 깨끗하게 사라지지만 신탁 공매에서는 아주 드물게 이전 주인의 빚을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 조항 하나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탁공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전문가들만 아는 비밀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입찰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세입자가 있는지, 관리비는 밀렸는지, 혹시 집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진짜 속사정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신탁회사 아니야? 하실 텐데 아닙니다. 거기에 전화하는 건 사실 좀 잘못된 접근이에요. 신탁회사는 그냥 서류상 주인일 뿐이고 실제로는 매각 절차만 대신 진행해주는 역할이라 세부적인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정답은 바로 우선수익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맨 처음에 돈을 빌려준 진짜 채권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공고에 나와 있는 신탁회사에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건 우선수익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우선수익자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궁금한 거 싹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있는지, 관리비 밀린 건 없는지, 그들은 정말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신탁공매는 경쟁이 적은 틈새 시장이다. 둘째, 내가 명도를 책임지는 대신 가격이 싸다. 셋째, 면적, 부가세, 채무인수, 이 세 가지 함정은 꼭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정보는 누구한테? 네, 바로 우선 수익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라.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 꿀팁 하나 더.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수혜 계약이라고 해서 그냥 1대1로 협상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꼭 노려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신탁공매에 뛰어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숨은 보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떤 지역의 물건부터 검색해 보시겠어요?